안녕하세요. 하관미소 채널의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네,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게 뭐냐면요,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의 바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 인정의 바다를 우리가 오늘 도대체 몇 번째 헤쳐나가고 있는 거냐고요. 인정의 바다. 자, 지난 시간에 네. 잠깐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얘기했죠. 이제 회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욕구의 충돌 때문에 인정이 힘든 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정하다 자칫, 보면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평가나 이런 판단을 싫은 말을 그렇죠.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그렇죠.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tum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고요. 그러니까 인정할 때 네. 너무 어려운 부분에는 살짝 그 틈을 견고하게 이게 부딪힐 사이에 살짝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네. 어떤 기법들을 각자의 나름대로 네. 하셔야 돼요. 과일을 갖다 준다거나 맛있는 걸 갖다 준다거나 그래서 틈을 좀 다시 벌려놓는 솟아올라. 거죠. 네. 그리고 네. 오늘 인정은 그 틈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이 틈을 어떻게 잘 요령껏 잘 만들 것인가. 사실 그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네. 틈이 벌어졌을 때 그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의 전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틈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만들어져요. 나의 성품이 안 바뀌기 때문에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일기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쓰면 내가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되는지 그럼 무엇을 놓쳤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해주시기로 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그 대화에서 인정을 연습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틈을 찾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좀 풀어주시기로. 이제 원론적으로 감사일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감사일기 제가 쓴 책의 시크릿이라고 하면 시크릿인데요. 첫 번째 감사일기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가 우리는 막 어떻게 막 그냥 있었던 일을 다 쓰세요. 제가 막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인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희경 두두쌤이랑 저랑 싸웠어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두두 진짜 인간 이상하더라. 욕을 막 쓰는 거죠. 그다음에 아들 게임 계속해. 진짜 이놈의 새끼는 정말 욕 나온다. 새끼는 정말 뭐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충돌이 일어났던 욕구를 그냥 그대로 리얼하게 쓰는 거죠. 그걸 써야 내가 일어났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욕구도 맞아요. 보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틈을 만들 것인가를 일단 다 써야만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쓰는데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써라고 제가 부탁드렸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사실을 우리 그대로. 한번 네. 앞강에 감사일기 강에 그런 거 있었죠. 늦잠을 잤습니다. 맞아요. 또 뭐가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늦잠을 잤습니다 가지고 이미 일어난 사실. 그죠, 바뀔 수 없다. 그건 인정하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다음을 바꿀 것인가. 바꿀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네, 한번 대처할 했었잖아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막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했는데 아침 일찍 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 그래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늦잠 잤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했지만 또 내가 하는 건 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 게임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도 몇 시간이나 뭐 이렇게 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 욕구 충돌을 그대로 인정한 걸 다 써라는 거 제가 늘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일기의 첫 번째예요. 감사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고맙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집 밖을 안 돌아다니고 그나마 게임에서 참 고맙습니다. 이거 사실로 느껴지세요? 감사함이? 그럼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사실 어떤 엄마들은 애가 집 밖에 안 나가는 걸로도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고 칠까봐. 네. 그러면 또 아이가 그런 안 나면요, 엄마에게는 또. 집에서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요, 안 나간다고 또 난릴 거예요. 이래서 욕구가 서로 다 다른 거야.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가 그 게임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쓰기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감사일기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감사한 것만 찾다 보니까
내 욕구 충돌이 일어난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멘토링하면서 가장 힘든 건데 감사한 걸 적으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오늘 두두쌤하고 이야기한 거 행복한 거 기억자를 남기기 위해 쓰지만 내 저 밑에 감정 속에는요 내 자녀가 오늘 게임한 게 제일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멘토링 할 때 꼭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선생님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을 때, 그렇죠. 어떻게 내가 감사 얘기가 너무 나와요? 화났을 때 감사 얘기를 어떻게 써요? 하고 많이 묻잖아요. 진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이 인교감이 진짜 중요한 게 그걸 먼저 내가 해야 그쵸? 자녀와의도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일기를 쓸 때 진짜 감사한 것만 쓰세요. 욕도 쓰세요. 속상한 거 쓰죠. 왜냐면 그게 이 지금 말씀하신 이건 거예요. 속상한 걸 두루뭉실하게 쓰면 별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쓰면 그 뒤에 가서 뭔가 배움의 순간을 맞이할 것도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누군가에게 속이 상하면 정말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속상했는지를 쓰는 게 결국엔 알아차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감사일기 멘토링을 시작해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그래서 이 인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안내를 드리는 게 왜냐하면 속상한 걸 다 쓰세요라고 하니까 그럼 감사한 걸 못 찾겠대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 토해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 내가 어떤 욕구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알아차리지 네, 못해. 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자녀가 게임을 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죠. 현상만 네. 보고 우리는 계속 지적을 하거나 문제시해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의할 때 인정하기가 힘들면 꼭 이거라도 쓰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욕을 쓰세요. 욕을 쓰세요. 그러니까 내 일기에. 내 일기에. 진짜 안 되면 욕 쓰라고 했어요. 이유는 속이 뻥 뚫리게. 뻥 뚫리게 욕을 써야만 해요. 자꾸만 욕 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정말 욕을 막 네, 쓰시는데 네. 정말 욕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충돌이 어느 정도 일어난지 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조금 나가도 되나 방송에 옛날 일기에 네. 남편 욕이 거의 한 2년을 장악했어요. 오, 2년 정도 장악을 했는데 2년씩이나. 네, 제가 살펴보니까 한 2년 정도 장악을 했는데 그 욕도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느냐 물론 앞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그러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기 나쁘다의 규정이 문제가 있는데 그쵸. 사회적 네. 무리를 일으키느냐? 전혀 아니에요. 평범하고 민주신문답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외부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죠. 그렇죠. 단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욕구와 남편의 와이프의, 욕구가 충돌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 할 텐데 왜 자꾸 말을 시키느냐. 근데 지금 이 멘트는요. 애들에게도 사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보다는 제 자녀보다는 남편이 좀 이제 만만해져가지고 남편 욕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집에 욕구가 충돌이 나는데 그럼 원래적으로 집에서도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만 문제가 있는 가정폭력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가정폭력을 쓰거나 뭐 해악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상한 아빠이고 자상한 남편일 수도 있었는데 제 욕구의 충돌로 인해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틀린 게 아니야. 서로 달라. 성격이 다르고 행위하는 게 다르니 좀 인정을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거기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욕을 2년 동안 분노를 했죠. 왜 자꾸 다르면 인정하라 그래. 난 다른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될 요건 중에서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건데 그것이 다름이라고 이기적인 멘트를 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표현법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인정이라고 생각했던 건 전부 다 판단을 근거로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밤에 늦게 들으면 아이고 또 술 먹고 들어갔는가 보다.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얼하게 썼죠. 오늘도 뭐 공부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항상 조심해요. 뭐 공부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일단 감사를 막 한번 쏟아보려고 써요. 그러면 쓰다 보면요 여기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아이도 어리고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렸단 말이에요. 저희 자녀들이 저 혼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케어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몸도 너무 많이 아프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든지 표현이라도 할 줄 알든지 지가 뭐가 잘났다고 어떻게 해서 인생이 저렇지? 아유 그러면 내가 알고 보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뭐 이런 거예요. 내 발등 내가 찍었네? 뭐 이런 욕을 막 한참 쓰다 보니까 네. 이상한 그 끝에 배움이 기대됩니다. 예 이렇게 됐죠. 아 그런데 내가 왜 그거 하냐고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먼저 물어볼 때 끝까지 들어줬어야 되는데 막 두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랬죠. 네. 놀래가지고 소뚜껑을 보고 잘한 줄 알고 이미 지레 평가와 비난이 경청이 안 되고 나가는. 그냥 말을 해버리는 상황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알아차림과 네. 틈이 딱 생겨나는 순간 그래서 오면 그날 저녁은 조금 이렇게 순화돼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인간인지라 아니죠. 인간도 제대로 안 됐던가요? 사람다움이 좀 덜 됐는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음 날이 되면 원래도 돌아가요. 또 욕을 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일기 쓰고 또 일기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내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내가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먼저 보는 데가 몇 달이 걸렸고 네. 제 욕구가 여기 있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취할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가 나왔어요. 그쵸. 나는 그러면 저 사람 저 말하니까 한번 시도해 볼까? 그래 내가 왜 지레 이렇게 먼저 했을까?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게 나 자신도 못 바뀌는데 어떻게 상대를 바꾸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를 바꿔서 상대에게 틈을 벌리는 일을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2년, 3년 지나니까 남편이 서서히 바뀌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용어도 바뀐다는 걸 제 일기장을 통해 기록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인정을 연습하시는 긴 시간이었던 거네요. 네, 또 그래서 한편으론. 처음엔 욕만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10번쯤 남편 욕이 올라온다면 기록이 아까 우리가 앞강에서 일기 효과가 있었잖아요. 기록이 나를 만든다. 나의 역사를 만들고 나의 과거와 현재 다시 미래를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늘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그게 10번이었던 것이 시각화되니까 네. 딱 기록이 남으니까 10번이었는데 다시 세워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줄어들고. 5번으로 줄어들고 그게 한 2년쯤 지나니까 2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노력 중이고 여전히 연습 중인데 그 10번이 2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한 달에 2번이었던 게 2달에 1번. 네, 그 다음에 2달에 1번이었던 요새는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욕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욕을 쓰기도 전에 이미 제가 스스로 알아차려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감정의 욕구들이 쓰기도 전에 알아차려서 그래도 오늘 남편이 나를 도와주고 뭐 했던 지점을 더 감사함을 부각하면서 쓰게 되어버렸죠. 네.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교감을 한꺼번에 막 딱 현장에서 딱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한 번에 좌자작 능숙하게 되는 거는 어렵지만 그거를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계속 인정을 연습하는 거죠. 몇 년이 걸리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랑비 아까 우리 민숙님 그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인정하고 그 틈을 발견하고 나의 욕구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욕구도 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연습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또 계속 해보자고 이런 것도 하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일기에 쏟아내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보시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맞닥뜨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네, 오늘 인정 이야기 벌써 3번째 시간으로 온 것 같아요. 인정, 교정, 감사. 인정이 이루어지면 교정, 감사는 너무 쉽거든요. 다음 시간 이걸 이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 마법 학교였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